안녕하세요. 이상튜브입니다. 미국의 신형 전략 폭격기인 B-21 레이더가 조금씩 베일을 벗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미 공군이 B-21의 주요 외형을 조금씩 공개하면서 구체적인 외형이 알려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성능은 아직 미공개 상태지만 공개된 외형만 보면 현재 미 공군이 운용하고 있는 B-2 전략 폭격기와 닮은 꼴입니다. 미 공군이 지난 1월 공개한 B-21의 이미지를 보면 B-2를 많이 닮았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몇 가지 차이점이 보입니다. 우선 자동차 앞 유리격인 전방 방풍창이 B-2보다 더 뒤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엔진으로 공기가 들어가는 공기 흡입구도 위로 불룩 튀어나온 B-2와 다르게 기체 표면과 매끄럽게 이어져 있습니다. 이는 레이더로부터 탐지를 어렵게 하는 일명 접히탐지 설계의 특징입니다. 이처럼 동체와 매끄럽게 이어진 모양의 공기 흡기구는 설계가 까다롭고 복잡하기로 악명이 높습니다. 특히 공기 흡입구 모양에 따라 공기 흐름이 달라지고 또 공기 흐름에 따라 엔진 성능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만큼 설계가 까다롭습니다. 실제로 B-21 제작사인 노스록 그루먼 엔지니어들도 공기 흡입구 설계에 많은 노력을 쏟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항공기 전체 모양은 B-2 폭격기처럼 날개가 동체 대부분을 차지하는 전익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유선형 모양을 하고 있는 기체 윗면은 길이가 B-2보다 짧아졌습니다. 이는 조종석 내부 좌석 공간이 3개에서 2개로 줄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B-2에서는 이 공간을 조종사나 임무지휘관이 40시간에 달하는 임무시간 중 쪽잠을 자는 공간으로 활용돼 왔습니다. 착륙장치는 B-2와 비슷하게 보인다. 대신 앞에 있는 전방 착륙장치는 B-2에 비해 조금 더 뒤에 위치해 있으며 뒤쪽 좌우에 있는 주착륙장치는 4개의 바퀴로 구성된 B-2와 달리 2개의 큰 바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B-21의 크기와 무게가 B-2보다 작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공개된 이미지에서는 날개 모양도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날개 뒷부분의 끝인 뒷점 모양이 B-2는 톱니처럼 WW 모양을 하고 있는 것에 비해 B-21은 W 모양입니다. 이러한 차이는 B-2가 저고도 침투 비행에 적합하도록 개발되면서 비행 중 기체에 가해지는 하중에 잘 견딜 수 있는 모양으로 설계됐기 때문입니다. 이번 이미지 공개와 함께 미 공군은 B-21 프로그램이 당초 계획된 일정에 맞게 원활히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제작사인 노스록 그루먼이 미 캘리포니아주 팜데일에 위치한 공장에서 첫 시험용 기체 조립을 시작했지만 실제 기체를 언제 볼 수 있는지는 아직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한편 미 공군은 B-21 신형 전략 폭격기를 100대 이상 도입할 예정인 가운데 첫 비행을 2021년 후반경에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코로나 사태로 인해 첫 비행 일정이 늦어질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로 차질 가능성이 제기됐던 미국의 차세대 스텔스 폭격기 개발 계획이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12월쯤 테스트 항공기에 첫 비행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공군 신속능력처의 랜드럴든 국장은 군사 전문지 디펜스 뉴스를 통해 차세대 스텔스 폭격기 B-21의 레이더 제작과 관련한 일부 업체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경영상 문제를 겪었지만 현재는 개발 일정이 궤도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2014년부터 개발에 착수한 차세대 스텔스 폭격기인 B-21은 여느 폭격기와 달리 공대공 미사일로 무장해 생존성을 높일 것으로 알려졌으며 핵무기도 탑재할 수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작년 미국 언론에는 B-21 폭격기가 공대공 방어 능력을 가질 것이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잠시 기사를 살펴보면 미 공군의 새로운 스텔스 폭격기인 B-21은 현대 전투기와 마찬가지로 공대공 방어 능력을 갖출 것입니다. 공군 매거진의 기사에서 태평양 공군 및 사이버 작전국장 스코플레우스 소장은 차세대 폭격기가 비행 중 자기 방어를 위한 새로운 기능을 갖게 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스코플레우스는 향후 수십 년 동안 공군의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장비와 새로운 개념에 대한 세부 사항을 공개했으며 여기에 공대공 능력을 갖춘 B-21을 추가했습니다. 이전에 공군 지도자들 또한 새로운 B-21 폭격기가 적의 방공을 관통해서 다양한 중요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생존 가능성이 높은 항공기라고 말했습니다. 차세대 폭격기 개발에 익숙한 소식통은 B-21 레이더에 공대공 기능이 포함된 고급 레이더가 장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대공 방어를 위해 새로운 폭격기는 공대공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능력도 추가될 것입니다. B-21 레이더 프로그램은 성숙하고 안정적인 설계를 가지고 있으며 지금은 첫 번째 테스트 항공기에
제조 개발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상이 기사의 전문이었습니다. 이 기사의 설명을 덧붙이자면 미국의 차세대 폭격기인 B-21은 현대 전투기가 갖추고 있는 것과 동등한 공대공 전투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미공군의 프레우스 소장이 밝혔습니다. B-21은 적의 방공망을 관통하여 중요 시설을 공격할 수 있을 만큼 높은 생존성을 가진 항공기이며 이 같은 성능을 갖추기 위해 B-21은 우수한 스텔스 성능을 갖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에 더해 B-21에 장착되는 레이더는 전투기에 장착되어 있는 고급 공대공 모드를 갖춘 것으로 보이며 아마도 공대공 미사일 AIM-120이나 또는 미국이 현재 개발 중인 AIM-260의 운용 능력을 갖고 있다는 뜻일 것입니다. 이는 B-21이 적 전투기와 적극적으로 교전한다는 것이 아니라 임무 수행 중 적기에 발견돼 포착됐을 때 반격 수단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B-21은 요철이 없는 완벽한 곡선으로 구성된 전익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곡선은 중국과 러시아가 스텔스기 탐지를 위해 개발 중인 당파를 이용한 레이더에 매우 유용한 스텔스 성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되며 고도로 방어체제가 구축된 적의 방공망 내에서도 적이 모르게 목표물을 파괴할 수 있을 것입니다. B2와 마찬가지로 엔진 전체를 동체에 묻음으로써 제트 엔진의 배열을 제어할 수 있고 적외선 탐지에 대한 스텔스성도 확보하기 쉬우며 레이더 흡수 재료와 인공 메타머티리얼을 이용한 새로운 스텔스 코팅이 이루어졌으며 이것이 B-21에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적의 입장에서 보면 B-21을 레이더로 포착하는 것만으로도 어려울 텐데 설령 레이더로 포착하더라도 조사한 전파를 탐지한 B-21이 반대로 대 레이더 미사일 AGM-88로 응전해온다면 적은 전파를 멈출 수밖에 없고 잡은 위치 정보를 바탕으로 적의 전투기를 요격하기 위해 이번에는 공대공 미사일인 AIM-120이 날아오는 매우 거북한 상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대공 전투 능력을 갖춘다고 해서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적기를 포착하려면 탑재된 레이더를 사용해야 하고 스스로 전파를 쏘는 것은 스텔스 저하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조기 경보기나 F-35로부터 수신된 정보를 바탕으로 AIM-120으로 적기를 요격한다면 B-21의 은닉성은 지켜지겠지만 미국은 차세대 폭격기의 은닉성보다는 B-21의 방어에 좀 더 신경 쓰는 모양새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공대공 방어 능력을 갖추어도 은닉성에 자신이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일 것입니다. 한편 현재 미국 공군이 운영하는 폭격기인 B-1B 랜서는 부분적 스텔스이며 B-2 스피릿은 스텔스 기종으로 분류되는데 개발된 지 모두 30년이 넘었습니다. B-21은 이들을 대체할 기종으로 미 공군의 스텔스 능력이 강화되는 셈입니다. 대당 가격은 약 5억 6,400만 달러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는 B-21 폭격기에 대한 상세 설계 및 보강 엔지니어링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미국 언론은 알리고 있습니다. 미 공군 랜디월든 RCO 실장 겸 사업 담당관은 공군이 현재 폭격기 생산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B-21 폭격기의 설계 결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정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개발 비행 시험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설계 결함 사항을 가급적 빠르게 발견한 다음 이에 대한 솔루션을 찾아내고 솔루션을 사업 적용과 개발 단계에 반영해 생산에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 공군은 B-21 사업을 위해 2021년 회계연도 예산에 28억 5천만 달러를 요청했으며 2022년에서 2025년 회계연도 기간 중 매년 평균 23억 7천만 달러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튜브였습니다.